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 드리는 조간딱풀 2월 7일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국민의힘에서 공천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당장 공천 신청자 중에서 29명이 컷오퍼가 됐습니다. 현역 의원은 아직 없지만 앞으로 현역 의원들에 대해서 컷오프 그리고 중진들, 특히 영남권 중진들에 대한 험지 출마 이런 것이 잇따를 걸로 보입니다.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늘 또 토론 데뷔전을 했죠. 가능클럽, 언론인 모임인 가능클럽 토론회도 했는데 앞으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헌신을 해야 된다. 그러니 중진들 중에서 불출마를 하거나 험지 민주당 현역이 있는 곳으로 많이 가야 된다. 당장 그것이 지금 과시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런 말도 했죠. 양지에 출마하는 것은 자유다. 지금 용산 대통령실 그리고 장차관 출신들이 한 절반 이상이 국민의힘이 현역이 있는 곳에 출사표를 던져놨죠. 자, 그건 자유다. 본인들이 출마하겠다는데 어떡하나. 다만 공천은 당에서 한다. 공천과는 별개라는 이야기입니다. 공천에서 불이익을 오히려 줄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중진뿐 아니고 용산, 내가 용산에서 마치 윤심을 등에 업고 출마하는 것처럼 행세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칼을 댈 것이다. 그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연합뉴스 기사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 어제 밤에 놓은 기사입니다. 여 공간이 김성태, 이완영 등 공천 신청자 29명 부적격 확정했다. 동일 지역 3선 이상 불이익에도 예외가 없다. 주호영, 이상민, 한기호. 자, 주호영 의원은 한번 수성갑에서 있다가 수성을에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당선되고 이렇게 했죠. 그래서 갑을을 왔다 갔다 했는데 그래도 그것을 그 동일 지역으로 본다는 겁니다. 동일 그러니까 동일 지역에서 3선 이상을 했고 한번 다른 데 옮겼다가 다시 오고 해도 그것은 그 예외 없이 불이익을 준다. 이상민 민주당 출신인데 국민의힘으로 왔어도 3선 이상 동일 지역 대전 유성에서 했기 때문에 불이익을 준다. 그리고 한기호 3선 이상인데 선거구가 좀 바뀌었습니다. 본인의 지역구가. 그래도 동일 지역으로 간주한다. 그래서 불이익에 예외가 없다는 것이고 신인들에게 가산점을 주는데 그중에서 또 이 신인이라도 배제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만 59세, 59세를 초과하거나 장관급 요직을 지냈거나 광역 부단체장 같은 경우는 국회에 처음 도전하는 신인이라도 가점은 없다. 자, 그런 내용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공천 신청자가 849명이었죠. 그 253개 지역구에. 그런데 그 중에서 29명이 부적격 대상자로 확정돼 개별 통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13일부터 면접이 시작되는데 공천 신청자들 거기는 참여를 안 시킵니다. 원천 배제를 한 거죠. 현역 의원은 없다는 것이고 29명에는 뇌물 수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는데 최근에 사면 복권을 받았죠.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이 드루킹 특검을 관철시키는 단식도 하고 상당히 공이 많지만 전체 이 기준에서 예외 없이 지금 걸려서 탈락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완영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한 데 유죄가 확정됐다가 여시 사면 복권이 됐는데 이완영 전 의원도 컷오프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그런 내용들입니다. 주호영, 이상민, 한기호도 감점을 받는다. 그리고 중진들에 대한 험지 출마 요구도 본격화됐습니다. 어제 소개해드렸는데 자, 조선일보 정치면 기사입니다. 여당 5선 서병수, 3선 김태호의 낙동강 전선 출마 요청. 지금 낙동강 벨트라고 있죠. 낙동강 벨트. 영남권의 최대 격전지. 이 부산에서 보면 양산을, 북강서갑, 사상, 사하갑, 사을 이런 지역과 이 경남의 양산갑, 그리고 김해갑을 여기는 이제 낙동강 줄기가 흘러가는 곳인데 양산 여기는
문재인이 지금 거주하고 있죠. 김해는 노무현 이렇게 돼 있고 이 선거구들 중에서 지금 5개가 민주당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두 곳에 부산시장을 지낸 서병수, 경남지사를 지낸 김태호가 가서 험지를 양지로 만들어라 이 이야기입니다. 국민의힘이 당 차원에서 서병수, 부산 진갑, 김태호, 경남 산청, 함양, 거창, 합천, 서병수 5선이고 김태호 3선이죠. 이 사람들에게 기존 지역구 대선에 민주당 의원이 있는 전략적 요충지에 출마하라 이렇게 공개적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한동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승리하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많은 사람이 헌신을 해야 한다. 그래서 다른 다선 의원들에게도 헌신을 요청할 것이다. 이 관측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장동혁 사무총장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치 신인이 이기기 힘든 지역에 당의 중진이 가서 희생을 해준다면 선거에서 또 하나 바람이 불 수 있다. 그래서 서병수 의원에게는 부산 북강서갑 그리고 김태호 의원에게는 경남 양산을 출마를 부탁했다. 서병수 의원은 부산시장, 김태호 의원은 경남지사를 했기 때문에 부산과 경남 어디 가도 경쟁력이 있지 않느냐. 지금 부산 북강서갑은 친노 출신인 재선 전재수 그리고 경남 양산을은 김두관이 민주당 의원들이 현역입니다. 서병수 의원은 오늘 기자회견을 합니다. 그래서 당 요청을 수용하겠다. 전재수가 붙겠다는 거죠. 그 입장을 밝힐 것이고 김태호 의원도 수용하는 쪽으로 무게를 두고 고민하고 있다. 이 두 곳은 낙동강 벨트에 속하는 것이죠. 국민의힘 지도부 인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병수, 김태호 의원뿐 아니라 다른 다선 의원에게도 조만간 전략적 요충지 출마 요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은 박진 전 외교부 장관 그리고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이 나란히 지원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좀 불쾌했다는 그런 반응이 나온 것이죠. 강남을 공천에 대해서 공정, 국민 눈높이를 강조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원모 전 비서관이 어젯밤에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강남을에 가려는 것은 학교 초중고를 거기서 나왔습니다. 같은 연고를 고려한 공천 신청이었을 뿐이다. 총선 승리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 공천과 관련된 어떠한 당의 결정도 존중하고 조건 없이 따를 것이다. 자, 이 상황을 보면은 용산 출신들도 예외 없이 이 한동훈이 이끄는 국민의힘에 의해서 교통정리가 되는, 그래서 지금 양지로 다 가려고 했던 사람들도 정리를 해서 험지로 민주당이 현역이 있는 것으로 보내는 그런 작업이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이재명이 갑자기 준연동형으로 돌아서면서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만드는 일이 양쪽에서 시작이 됐죠. 국민의힘도 정당 파기 차원에서 지금 만들고 있는데, 자, 대표에 누가 될까? 새로운 당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위성정당. 2020년에는 그때 미래통합당이 미래한국당을 만들었죠. 그때 한성교가 대표를 하다가 나중에 이 지도부가 총사퇴하는 그런 일이 있었죠. 이 비례대표 공천 문제와 관련해서 모 정당, 그때 모 정당은 미래통합당이고 미래한국당을 한성교가 맡았는데, 모 정당인 한교안 대표가 이끄는 미래한국당에서 영입한 사람들을 미래통합당에서 영입한 사람들을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 후순위로 배치를 하는 반란을 일으켰죠. 한성교의 난 그런 적이 있었는데, 자, 이번에는 그러면 이 위성정당, 국민의힘은 자매정당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누구를 대표로 앉힐 것인가? 자, 장제원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동아일보 정치면 기사. 이 국힘 위성정당 아닌 자매정당으로 불러달라는 이야기죠. 위성정당이 어감이 좀 그러니까. 영입 인사 중에서 비례대표 희망자들을 보낼 것이다. 자, 그렇게 했는데,
2020년에도 마찬가지죠. 영입인사 중에서 비례대표 희망자를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에 보냈는데 그때 한성교가 그걸 무시하고 자기가 나름대로 했다가 교체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누구를 위성정당이든 자매정당이든 대표로 할지가 관심사인데 당 내에서는 불출마 선언을 한 장제원 등이 거론이 된다. 자, 일단 믿을만 해야 되겠죠. 믿을만 해야지 그런 한성교 난 같은 게 일어나지 않겠죠. 이 국민의힘은 이재명이 통합형 비례정당을 앞세워 야권 위성정당 창당 계획을 공식화하니까 눈 뜨고 당할 수 없다. 그래서 여권 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 당 이름은 정해졌습니다. 국민의힘의 자매정당은 국민의 미래입니다. 국민의 미래라는 정당 창당 작업의 속도를 올리고 있는데 국민의힘 관계자는 자매정당인 국민의 미래 창당 작업을 설 연휴 직후에 마무리하겠다. 그리고 다만 국민의힘과 위성정당 지도부 간 엇박자 리스크가 불거질 경우에 한성교의 난으로 불린 2020년 21대 총선 미래통합당 비례대표 명단 번복 사태가 재현될 수 있어서 여권은 위성정당 지도부 인선에 고심 중이다. 자, 한성교의 난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때 한성교가 위성정당의 대표 미래한국당 공병호 공천관리위원장 이렇게 되어 있었죠. 그런데 모 정당인 미래통합당의 반기를 들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지도부가 총사퇴했는데 미래통합당이 인재 영입을 해서 그 사람들을 비례대표를 주라고 미래한국당에 보냈는데 그런데 한성교 체제에서 단 한 명도 그 사람들을 당선권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일어나서 나중에 한 4명을 포함시키는 수정안을 만들었는데 그것도 모 정당의 한교안 대표가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래서 한성교가 사퇴하고 원유철이 새 대표가 됐던 적이 있었죠. 자, 그래서 믿을 만한 사람을 그 대표로 맡겨야 된다. 그래서 추후 총선에 불출마하는 현역 의원들을 또 의원 꼬주기 형식으로 위성정당에 지금 입당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인데 4년 전 총선에서 꼼수로 비판받았던 행태죠. 비례대표 후보 투표 용지에서 앞기호를 받기 위해서는 현역 의원들이 많아야 됩니다. 그러니 지금 국민의힘에서 불출마를 선언했던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비례대표 중에서 이제 더 이상 그 국회의원을 안 하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위성정당, 그러니까 자매정당으로 이렇게 파견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현역 의원수가 많아야지 순번이 기호가 앞이니까. 자, 그 작업도 4년 전처럼 이루어질 것이고 위성정당이 기호 3번을 받으려면은 녹색정의당 6석은 물론이고 민주당 위성정당 제3지대 정당보다 현역 의원이 많아야 하기 때문에 많이 보내서 기호 1번, 2번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2번 국민의힘은 비례대표 후보를 안 내기 때문에 3번부터 시작을 합니다. 4년 전에도 그랬죠. 4년 전에도 마찬가지 지금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관건은 다시 돌아가서 위성정당의 지도부에 누구를 인선할 것이냐인데 별도 지도부인 만큼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소통이 원활한 사람을 인선해야 마찰이 없다. 당장 국민의힘을 탈당해야 하기 때문에 만약에 당대표를 위성정당의 대표를 맡으려면은 총선에 불출마하거나 아니면 컷오프 된 인사가 맡아야 한다. 자, 당내에서는 불출마를 선언한 장제원 의원 등이 거론된다. 그리고 여기에 또 비례대표 후보 명단 작성을 주도할 공관위원장, 그때 4년 전에 이 공병호 공관위원장도 일종의 반란을 일으켰죠. 그래서 공관위원장을 누가 할 것인지도 지금 고심 중인데, 자, 장제원이 어쨌든 돌아올 가능성이 좀 높아졌습니다. 위성정당 만들기 비상사태에 이 불을 지른 이재명의 민주당도 지금 사정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일단 이재명은 민주당뿐이 아니고 그 좌파 쪽의 여러 그 군소 정당들 같이 그 모아서 뭐 하나의 스크림을 짜겠다는 거죠. 그 안에 조국 신당도 들어갈 수 있고 송영길 신당도 들어갈 수 있는데 조국은 내일 2심 판결이 나옵니다. 법정 구속될 가능성이 많죠. 만약에 법정 구속이 안 되면은
또 조국까지 끌어들일 텐데 법정 구속되면은 정말 그 법정 구속된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 상황이고 또 송영길은 이렇게 되니까 우리도 그 스크림 짜는데 들어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소위 말하는 통합 비례정당이란 걸 이재명이 이야기했죠. 민주당 위성정당 플러스 이 군소 그 좌파 정당들, 좌파 세력들 다 같이 모으겠다는 거죠. 그 안에 이제 조국과 송영길도 포함시킬지가 관건입니다. 자, 동아일보 정치면과 조선일보 정치면 기사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동아일보는 민주 통합 비례정당 구성 주도할 것이다. 소수당과 비례 순번 신경전을 벌이기 시작을 했고, 조선일보는 이재명 뜻대로 송영길 당도 조국 당도 위성정당 줄서기. 그리고 민주당의 비례정당 추진단장에는 삼선 박홍근 원내대표를 지낸 인물이죠. 조국 신당 합류 가능성도 열어놨다. 누구도 배제할 의사 없다. 야권 후보 선출 기준 합의 늦어지면은 지난 총선 때처럼 부실 공천이 우려된다. 이게 뭐냐면 지난 총선 때 이 시민사회단체와 그때는 같이 했죠. 그 비례대표를. 그때 들어왔던 사람이 윤미향, 양이원영, 말썽만원 이 사람들이 대구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그러니까는 어떤 뭐 검증 과정도 없이 막 들어와서 그 21대 국회를 어떻게 보면 엉망으로 만든 사람들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위성정당, 좌파의 위성정당이었던 열린민주당을 통해서 들어온 최강욱, 김의겸 일종의 자질미달의 사람들이 막 들어와서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든 그래서 부실 공천이라고 이제 자기들은 표현을 하는데 난장판을 만든 사람들도 이번에 들어올 수가 있다. 그래서 선출 기준을 빨리빨리 정해서 검증을 해야 된다. 자기들 안에서 이야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열린민주당이 만든 새진보연합, 민주당 혁신위원장에서 낙마한 이래경이라고 있었죠. 이래경, 이런 사람들이 만든 뭐 K정치연합, 이런 것이 연합정당 참여에 적극적이다. 이재명하고 같이 하겠다 있는 거죠. 비례대표. 그런데 민주당은 조국이 준비 중인 신당이 위성정당에 합류할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 다만 내일 조국에 대한 2심 선고를 지켜봐야 된다. 법정 구속되면은 안 할 수도 있고 그래도 할 수도 있고. 자, 그리고 송영길은 아주 적극적입니다. 지금 구속돼 있죠. 무슨 뭐 정치검찰 해체당 이런 걸 만들었는데 이렇게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구치소 안에서 민주당의 충실한 친구당, 우당으로 통합형 비례정당 취지에 적극 부응할 수 있도록 충심의 노력을 다할 것을 공개 선언한다. 자, 우리 이재명 대표에게 러브콜을 보내는 거죠. 우리도 거기 끼어들래. 자기 구속되어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이 사람, 이 송영길, 조국이 이런 식으로 해서 만약에 정말 큰 배지를 달게 되면은, 아니, 그러니까 이재명과 같이 하지 않더라도 본인들이 따로 비례대표 위성정당으로 출마를 해서 만에 하나 3% 득표하면은 한석 가져갑니다. 그런데 한석은 1번은 여성이 해야 되기 때문에 조국이나 송영길을 하려면 2석 가져가야 되죠. 그러면 4, 5% 득표를 해서 만약에 된다면은 조국이 구속이 된다면 구치소 안에서 국회의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활동도 하나도 안 하면서 세배를 꼬박꼬박 받겠죠. 왜? 언제까지?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그러면 한 2년 정도 대법원 확정 판결. 송영길은 이제 재판 시작을 했고 조국은 뭐 2심이니까 대법원까지 뭐 한 1년 이내일 수도 있지만은 그때까지 국회의원인 겁니다. 그리고 구치소 안에서 국회의원 박탈 당하는 거죠. 대법원의 확정 판결되면. 그 사이에는 세비 꼬박꼬박 받으면서 국회의원이 구치소 안에 있는 그 상황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도록 만든 사람이 바로 이재명입니다. 자, 이런 시점에 느닷없이 지금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정권 탄생 책임론 이게 불거졌습니다. 아마 이 친문재인계 공천 학살을 위한 준비 장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조선일보 정치면입니다. 임혁백 야당 공관위원장 문정부 인사들 겨냥해서 윤 정권 탄생 원인 제공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수 출신인데 이런 용어를 썼네요. 본의 아니게 윤석열 검찰 증권 탄생의 원인을 제시한 사람들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달라. 그래서 친문, 문재인 청와대 출신 한 의원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봐도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 부동산 정책 실패 등과 관련해 책임 라인의 인사들에 대한 불이익을 암시한 것 아니냐. 임종석, 노영민 전 비서실장, 추미애 전 법무장관의 불출마, 험지 출마를 요구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는데 추미애 전 장관은 이미 친명 쪽에 줄을 서기 시작을 했죠. 오히려 이 추미애는 임종석, 노영민에게 윤석열 정권 탄생의 책임자다. 이렇게 자기가 1등 공신이다. 윤 정부 탄생의 1등 공신. 이런 그 지적을 피하기 위해서 아니다. 문재인과 이 노영민, 이 임종석이다. 그 사람들이 나를 법무부 장관에서 자르지 않고 추미애 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잘라냈으면은 지금 윤석열 정부는 없다. 이런 논리로 또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친문을 솎아내기 위한 작업이 시작이 됐는데 임종석 문재인 초대 청와대 비서실장은 우리에게 있다는 그런 인식에 동의 안 한다. 대선 패배는 모두에게 아픈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실제로는 아니 대선 패배 1등 그 책임자는 이재명 너 아니냐 이 이야기죠. 가서 이 대선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0.73%든 어쨌든 패배했기 때문에 윤 정권 탄생 1등 공신은 이재명이지 왜 우리라고 하느냐 또 이렇게 티격태격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모든 조간신문의 일면 톱 기사는 이 정치 기사가 아닙니다. 자, 의대 정원 의사수 늘리는 그 기사입니다. 동아, 중앙, 조선일보 전부 다 일면 톱입니다. 조선일보는 19년 만의 의대 정원 올해부터 2,000명 늘린다. 중앙일보 의대 정원 2,000명 늘린다. 동아일보 의대 2,000명 더 뽑는다. 현 고3부터 5,058명 선발한다는 기사가 오늘 주요 조간신문의 일면을 장식을 했습니다. 2월 7일 보내드린 조간딱풀이었습니다.